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비가 하루 종일 구질구질 내립니다. 이런 날은 뭐 일도 하기 싫죠. 이런 때는 그냥 시원한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그 수박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딱 때리는 게 최고입니다. 뭐 일은 뭔 일이야. 되지도 않는 뭐 일을. 어이? 에,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이렇게 뭐 우중충할 때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최고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약, 저 약, 그냥 뭐 5개, 6개, 7종 이렇게 약을 먹는데 과연 이 약을 먹는 게 그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에? 오늘 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양정적자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약이 지나치면 죽는다. 물론 약이 한자로 이렇게 보면 약자두제만 독자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약이고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예. 현대사회 보면 뭐 조직검사, 뭐 엑선검사, CT, MRI 뭐 여러 가지 진단법이 발달돼 있어요. 뭐 찾기도 많이 찾아요. 그런데 조기 발견은 굉장히 어려워요. 암도 조기 발견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이런 것들 보면 앵간히 좀 지난 다음에 나타나요. 전조 증상을 너무 우습게 보아넘긴 우습게 너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뱃속의 덩어리 이걸 갖다가 적취, 유동기 적취라고 그래요. 유동기 적취. 이렇게 뱃속을 만져보면 주로 마른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게 뭉쳐지는 거. 요거 적취. 그것은 몸 내부가 차갑다는 뜻이고, 또 징하건 모두 나쁜 징이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뱃속에 이 딱딱한 게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근데 서양의학적으로는 이걸 뭐 엑스레이 찍어봐도 뭔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양 의사들 이걸 잘 몰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 명치, 요 명치 끝하고 이게 배가 불러 올랐다면 이거는 중국의 명이죠. 뭐 창공이나 화타 편작 이런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요 뱃속에 생기는 딱딱하게 만져지는 유동기 적취. 뱃속에 생기는 요거 적괴라고 해요. 요 괴자는 덩어리 괴자예요. 쌓을 적자에다가 덩어리 괴자. 그냥 뭔가가 쌓였다는 것. 그게 냉기가 쌓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거. 이게 항상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은 적이고 쌓일 적자고, 그 다음에 이게 만져보면 왔다리 갔다리 저쪽 물렁물렁하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건 취야, 취. 목일 취자. 이동성인 것을 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비슷해요. 이 적이나 취나 비슷하지만 증상이 어느 정도에 따르냐에 대해서 이게 뭐 적이냐 취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기 적취, 이 뱃속에 딱딱한 게 오래되면 이게 배를 만져보면 그 딱딱한 부분에 보면 쿵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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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뛰는 것처럼 쿵톡 쿵톡 이렇게 느껴져요. 그것은 이 배로 지나는 이 동맥혈관이 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수축과 이완이 안 되면서 나타난 증상이 쿵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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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없애면 되지 않겠어? 물론 없애면 되죠. 그러면 이 딱딱한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건 이 한의학에서 또 이 동양의학, 서양에서 약을 써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약을 쓴다 할지라도 이 뱃속에 딱딱한 것이 어느 정도 물렁물렁해지면 약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독한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계속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대적, 대취 이게 딱딱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사방천지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 고구마가 많이 뭉쳐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이게 물렁물렁해지고 줄어들면 더 이상 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약을 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강하면 사람이 약독에 취해서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동기 적취를, 뱃속에 딱딱한 거를 어떻게 없애느냐? 약으로 없애는 거 말고 바른 것을 기르면 적이 저절로 없어진다. 여기서 바른 것을 기른다는 것은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면, 여기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몸속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가 서로 돕고 도와주는 이러한 기능이 조화와 균형이 맞을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음식밖에 없어요.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 얘기에 속 뜨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즉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뱃속의 유동기 적치는 저절로 없어진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충실하게 하여 주며, 여기서 생명력을 충실하게 하여 준다는 것은 면역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면역력이 보강된다는 것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 이러한 유동기 적치가 저절로 소멸된다. 즉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성질을 내면 위장 기능이 저하돼요. 그래서 성질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해서 아기유식, 찡그리고 밥을 먹으면 위장도 찡그려 소화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위장의 수축과 이완을 잘하기 위해서는 깔깔거리며 즐겁게 식사를 해야 하고, 또 위산의 농도가 적절하게 pH 1에서 3 정도 유지하려면 음식을 찝찝하게 먹어야 위산 농도 pH 1에서 3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오장육부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기 적치가 저절로 소멸된다. 동의보감에 그런 얘기 있어. 하월가만이라는 얘기 있어요. 뱃속이 따뜻하면 병이 없다. 그러니까 뱃속이 지금 차가워서 생기는 유동기 적치는 뱃속을 따뜻하게 하면 된다. 뱃속이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오장육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이 맞아지지 않고는 뱃속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욱이 뱃속이 따뜻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육식 등의 진미와, 즉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거, 이런 인조식품들, 청량음료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성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성질 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걸 좀 줄이고 성질 내지 말고 부드럽게 가지고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바르게 갖는다.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살면서 그럼 용서를 빌고 하다 보면 작은 것에 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야 돼요. 그러면 적취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적취가 나도 모르게 핫바지 방구 새듯이 다 이렇게 소멸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기 적취, 뱃속에 딱딱한 적취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성질이 별로 안 좋아. 성질이 별로 안 좋아. 아시겠어요? 성격의 기복도 심하고 성질이 별로 안 좋아. 그냥 쉽게 해서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 얘기예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뱃속에 생기는 유동기 적취도 오장육부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명치 바로 밑에 여기 명치가 끝이 딱딱하게 생긴 거예요. 이건 심장 기능이 약해질 때 거기가 딱딱해져요. 그 다음에 이 명치와 배꼽 중간에 여기가 딱딱한 것은 그건 면역력이 떨어져서 성질이 더러울 때 여기가 생겨요. 그 다음에 배꼽을 중심으로 꾹 눌렀을 때 딱딱한 거, 이건
비위장이 약할 때, 그 다음에 배꼽 좌측으로, 본인 기준으로 배꼽 좌측으로 뭔가가 이렇게 딱딱한 게 만졌을 때는 이거는 간이야. 간장 담낭 기능이 약할 땐 여기에 딱딱한 게 뭉쳐. 그 다음에 배꼽 우측으로 이 뱃속에 뭔가 딱딱한 게 뭉치면 이건 폐대장 기능이 떨어지면 여기에 딱딱한 게 뭉쳐요. 또 배꼽 밑으로 여기 이렇게 해서 요 네 손가락 떨어진 이 밑에가 딱딱한 게 뭉쳐. 그건 신장 방광이 약할 때 거기에 딱딱한 게 유동기 적치가 생겨요. 그럼 서양의학적으로 무대기로 한 거하고 동양의학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눈 거하고 또 달라요. 오히려 어찌 보면 동양의학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찢어진 게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아셨어요? 그러면 고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이 명치에 여기에 있을 때는 심장 기능이 약할 때는 심장 기능을 보강하는 배합비를 다르고, 면역력이 약할 때는 또 다르고, 배꼽을 중심으로 비위장이 약할 때는 비위장을 보강하는 배합비를 다르고, 폐대장, 간장 담낭,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할 때 그 음식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어야 이 유동기 적치를 풀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배가 따뜻해야 되지만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추려면 음식의 배합 비율을 달리하지 않고는 이걸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기 적치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뱃속이 이 딱딱한 유동기 적치가 있는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일단 성질이 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각 장기의 기능이 저하된 것은 음식으로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생식으로 섭생을 해서 이걸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른 사람들이,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이 뱃속에 딱딱한 유동기 적치가 많아요. 아셨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시계 방향으로 60회 돌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60회 돌리고, 또 화장실에 앉아서 뭔가 일 볼 때 깊이 반성하는 거, 내가 왜 이럴까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하고 항상 반성할 때 배를 이렇게 돌려주면 똥도 잘 나오고, 이 배에 있는 이 중성지방 이것도 좀 없어지고 이 똥배도 들어가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좋아. 이렇게 해서 이 뱃속의 유동기 적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지 어떤 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다시 정리하면 이 뱃속의 유동기 적치 위치에 따라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그건 음식밖에 없어요. 그것이 공교롭게도 체질에 맞게, 증상에 맞게 배합 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오행 생식이 있다는 게 아주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생식을 먹어야 된다. 위치에 따라 배합 비율이 전부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수시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하월 감안, 배를 따뜻하게 하는 뭔가 노력을 하라 이게. 물론 뭐 여기 소금 찜질해도 좋고 뭐 여기 하복치기도 좋고, 어쨌든 이게 또 잘못해서 하복치기를 내버려 세게 쳐버리면 이 복부 동맥이 터져버리면, 복부 동맥류가 터져버리면 또 직사해버려요.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어요. 90%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해요. 그 다음에 뱃속이 이 차가우면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소화장애도 생기면 만사가 굳잖아요. 바짝 마르고. 그래서 오늘 양정적자제, 약이 지나치면 죽는다, 요 얘기를 빗대서 몸 이 뱃속에 있는 유동기 적치에 관한 내용과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에 맞게 이 유동기 적치가 배치된 그 위치에 따라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어야 이 유동기 적치를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뱃속이 딱딱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분들은 서양의학적으로는 이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건 동양의학에서 보는 냉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하는 속뜻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기 적치가 있으신 분들은 성질 좀 부드럽게 갖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요 딱딱한 위치에 맞게 생식을 배합해서 먹는 것이 이 유동기 적치를 풀어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보시고 실천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